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강렬입니다.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전주 한교고시 학원을 선택하신 우리 스님들 대단히 현명하다라고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이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리 전주 한교 고시학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학원으로서 이 서울에 있는 어떤 학원에도 합격률 그리고 합격 학생 수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이 학원이 바로 전주 학원이에요.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또 보면 가장 또 점수가 잘 나오고 상위권에 많이 이렇게 랭킹 안에 들어오신 분들, 100등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전주 가장 많은 학원의 수강생들이 전주 학원입니다. 예전부터 아주 전통이 있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이런 학원이에요. 일단 우리 전주 한교고시 학원의 원장님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인 또 실장님까지도 전부 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이러한 학원과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일단 이 관리인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본 분이고 또 전문가라는 얘기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여기에 또 출강하시는 이 교수님들 다른 학원에 어디에 서울의 지역에 어느 학원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이 강사분들입니다. 저도 맨 처음 공인중개사 강의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서울 노량진 이 행정고시 학원이라고 그 노량진역에 있거든요. 길 건너지 않고 노량진역에서 내리면 바로 좌측으로 한 50m 가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박문갑 박용 회장님의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간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전주도 또 워낙 또 실력도 쟁쟁하신 분들이 또 강의를 또 하시고 또 수강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능력들이 있고 해서 또 여기를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주에서 강의한 게 그래도 한 10여 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아무튼 여기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선생님들 대단히 현명한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무슨 과목을 담당하고 있냐면 2차 과목인 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칠판이 좀 바뀌었네. 괜찮아요? 글씨? 자,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강사 이강렬입니다. 이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실 때 이 과목은 2차 과목에 해당이 되세요. 2차 과목 중에서 발목을 잡는 이 과목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들어보시고 오셨어요. 그렇죠? 안 들어봤어요? 2차 과목 중에서 발목을 잡는 이러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주무세요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네, 들어봤죠?
이 부동산 공법은 실제적인 양이 워낙 방대해요. 방대하다. 우리 민법 공부했어요? 언제 무슨 요일에 했어요? 민법 공부했어요? 민법 화요일에 했어요? 자, 민법은 우리가 법전을 보면 1118조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1118조 조문 중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출제 영역이 1118조 조문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껍습니다. 민법전을 보면. 여기에서 한 250조문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게 공인중개사 출제 영역이라고. 104조 반사이주스 법률행위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권, 채권 이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 거죠. 250조. 그런데 부동산 공법은 출제 영역이 약 2,000조문 정도가 돼요. 그러면 2,000조문이면 민법이 몇 배 분량이에요? 벌써 4배 분량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 때문에 이게 이제 과락이 나오거든요. 4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이 프린트물 전부 다 받으셨어요? 이 프린트물을 보면 여기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 열흘 전에 봤던 지금 32회 부동산 공법에 관한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시험지를 입수해서 제가 분석을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총평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문제 풀면 뭐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면 돼요. 나중에 뭐 한 7, 8월 달에 봐도 괜찮아요. 7, 8월에 봐서.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뒷장을 보면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총평이라고 나와 있죠. 총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써놓은 글입니다. 2021년 10월 30일 약 열흘 전 정도에 시행된 이 부동산 공법 문제는 난이도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돼 있죠. 난도.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분석을 A형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A형과 B형이 있어요. 그래서 A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도시개발법 58번 문제,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왜 맞출 수가 없느냐? 가로 열고 보니까 벌칙에 관한 문제로 올해 신설된 개정법률의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벌칙이 잠깐.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하는 내용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 공법이란 이 과목은 벌칙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벌칙은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법 조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중요한 거 내다 보면 여기까지 몫이 안 나와. 벌칙을 낸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 그러면 1위부터 출제를 해서 지금 31위까지, 그리고 올해가 지금 32위 출제한 거죠. 이때까지 벌칙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 여기까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벌칙에서 냈다는 얘기는 점수를 주려고 출제한 거다, 안 주려고 한 거다? 안 주려고 한 거다. 그런데 안 주려고 한 것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벌칙이 아니고 올 4월에 만들어진 벌칙이 있어요. 새로. 그걸 내버린 거예요. 그걸 냈다는 얘기는 지금 기본서는 1월에 나오거든요. 12월 말에 나와요. 그래 1월부터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 그러면 그 두꺼운 책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월에 만들어진 이 법조문이 기본서에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틀리도록 유도한 문제가 이거야. 누구도 못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강의한 또는 가지고 있는 기본서 내용도 없었다. 이래서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이 한 문제뿐만 아니라 네 번째 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1번 문제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로 올해 이게 하반기 정도에 이게 신설이 된 내용이거든요. 법률로 기본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본세에 없는 내용을 취재한 겁니다. 그것도 한 6, 7월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추도록 낸 거예요. 맞추지 말라고 낸 거예요. 맞추지 말라고 틀리라고 낸 문제야. 이건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했어요. 언제 했냐면 우리 이제 9월하고 10월에 가면 9월하고 10월에 가면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4주에 걸쳐서 4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다 해서 식국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3주간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3주, 이거 4주, 3주 해서 총 7주가 되는 거죠. 예, 7주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을 시키냐면 동형 1주 들어가고 동형 2주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국태 1주차 들어가고 식국태 2주차 들어가고 식국태 3주차 들어가고 동형 3주 들어가고 동형 4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험장 갑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동형 1주차 40문제입니다. 2주차 40문제, 식국태 1주차 4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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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문제. 제가 식국태 할 때도 유학 정리보다는 이론 정리보다는 문제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모의고사를 계속 치렀어요. 이게 쪽집게 강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형 2주차에 60번 문제입니다. 60번 문제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제가. 신설된 정의. 이게 그 영역이 출제된 거예요. 이건 기본세 없는 내용이다. 다 못 맞췄다. 이거 절차가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위에서 6번째 줄 주택법 65번 문제 가로 열고 분양가 상한제 매입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내용으로 올해 신설이 되어서 개정된 이 기본세에는 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출제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내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요 밑에 법을 만드는 자들은 국회에서 입법기관이니까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걸 시행하는 데는 행정청이야. 그래서 대통령령
요걸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각 중앙행정기관, 환경부령, 교육부령 하듯이 이걸 갖다가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왜 힘드냐면 공법이 법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딱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법령상 이렇게 뜬다고. 한번 문제 유형 볼까? 41번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게 아니죠. 법령상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령상 하면은 법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출제하겠다 이 뜻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법조문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조문이 따로 있고 시행규칙 조문이 따로 있어. 여기까지 출제하겠다는 거야. 근데 대통령령을 보면 법조문이 제1조 이렇게 나오겠죠. 쭉 나온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제일 끝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충하는 보칙이 있어. 다시 쭉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시행 날짜를 정하고 있는 부칙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법 조문은 여기에서 끝나고 보칙까지 해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런데 부칙이 쭉 있는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제일 끝에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별표에서. 그러면 이걸 클릭을 딱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도표가 이렇게 나와. 깨알 같은 도표가 나와. 이거에 출제한 거야. 여기에서 출제해도 못 맞추는데 이걸 출제한 거야. 이걸 출제했는데 이것도 개정 신설된 법률이야. 그러면 이걸 누가 하냐고. 기본세에 있다 없다? 없다. 기본세에는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 이런 내용까지 중요한 내용. 여기까지는 다 없어. 이걸 내면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부동산 공법 과목만 가지고 5년간 해야 돼. 5년간. 5년간. 이런 문제들은 1년 동안에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한테 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강사들한테 내는 문제예요. 강사들. 니네들 한번 풀어봐라. 여기까지 한번 공부했는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야.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없다? 손을 댈 수 없다. 여기까지 공부 못해. 여기서 출제하겠다 그래도 못해요. 공부를 못해. 왜?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한 번 이 내용을 봐가지고 맞출 수 있느냐? 이걸 컨닝 페이퍼 작성하면 될 거 아니야. 컨닝 페이퍼 작성할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니까. A4 용지 앞뒤로 빡빡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컨닝 페이퍼로 어떻게 작성해? 이렇게 출제되는 게 이 과목이요. 부동산 공법. 이거 없어. 이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어떤 문제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봐. 자, 위에서부터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기본세 없는 내용.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건축법 73번 문제. 건축법 73번 문제는 수면 위의 부유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기본세 없는 내용이에요. 시중에 있는 기본세 없어. 이 내용이. 이건 왜 없느냐 하는 거야. 제 설명을 이제 잘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내용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거야. 왜 없느냐 하는 거야. 이제 1월에 가면 기본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와. 기본서가. 기본서가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본서는 법 조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시행규칙까지 싣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실어놓겠어? 아니면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시켰어? 그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실어놓은 게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야. 실제적으로 이것까지 다 빠짐없이 다 실어놓으면 기본서는 3배가 두꺼워진다. 그러면 전주 한교고시학원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한 2000페이지 드는 이 기본서로 공부를 한대야 하면 여기 와서 강의 듣는 분이 있어 없어? 없어. 나부터도 안 들어. 그 나올 뿐만 하지 뭐 한다고 그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공부해? 내가 이런 말을 할 거야. 따라서 이 기본서가 나오는데도 이 내용을 압축한 거야. 최다 빈출 영역만 엮어놓은 게 기본서야. 따라서 건축법의 수면 위의 건축물은 법 조문에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사례도 없고 모의고사로 해서 출제된 사례도 없어. 31일 동안 거치는 동안에.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출제에서 벗어난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기본서에 실론을 치를 안 해.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본서도 수면 위의 건축물에 대해서 규율해 놓고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적중할 수가 없었다. 지금 뭐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이런 건 이제 못 손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30년 만에 한번 출제되는 거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 왜? 기본서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으로 총 4문제가 기본서 밖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해마다 그래, 해마다. 워낙 부동산 공법은 민법의 4배 분량, 5배 분량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기본서 밖에서 출제되는, 기본서 위에서 출제되는 이 문제가 3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만점짜리가 여태껏 31일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부동산 공법 만점짜리가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만점짜리가 없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요. 왜? 책에서 없는 내용이 나와. 자, 봅니다. 4문제가 기본서 밖에서 출제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본서라 함은 법령 조문을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엮은 알찬 기본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 내가 100% 적중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기본서가 적중을 못 시키는 게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4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올해. 더러 시중의 기본서는 이 내용 위에도 허술하게 엮어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는 책들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본서에 4문제만 밖에서 출제만 되면 되는데 한 7, 8문제까지도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 시중의 기본서 중에. 여기에 건축법 76번 문제는 건축물 대장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내용 역시 시중의 대다수 기본서가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빼놓고 법조문만을 기술하고 있어서 출제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다. 이 책 마찬가지야. 기본서에 이제 나올 건데 이 책에도 없었어. 대통령령을 기술을 안 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서를 달달달 암기했다 하더라도 90점이 만점인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달달달 1년 동안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이렇듯 공법 양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법에서의 고득점을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60점 정도 맞고 합격해야겠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60점 이상만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32회 시험 문제 적중도를 보면 기본수 90%와 유학직 90%로 똑같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유학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올해 썼던 겁니다. 이거 다시 집필하고 있어요. 개정법을 반영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 요약집이 새로이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에 보면 요약집 적중률은 기본서 적중률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1월부터 이 요약집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기본서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절대 처음부터 요약집으로 하면 안 돼. 기본서를 해야 돼. 기본서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데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 처음에는 점수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유용한 거라고.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 공법만큼은 기본서를 봐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꺼운 기본서를 기본서가 바이블이라고 하더라. 나 기본서부터 자세히 볼 거야 해서 부동산 공법 책에 기본서를 갖다 놓고 공부를 읽어보면 이해가 가 안 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안 가. 안 간다고. 왜 안 가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거야. 이 순환에서 행정행위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우리가 하는 짓이 아니라고. 행정청에서 하는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도록 돼 있어. 그러면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이해가 가느냐? 천만의 말씀, 이해가 안 가. 기본서로 공부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이게 이해가 가냐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어차피 이해를 못할 바에야 여러 번 반복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해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킬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얄팍한 요약집으로 여러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낫지, 두꺼운 책으로 이해도 안 가는 책으로 한 번 쭉 읽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는 없어. 이건 강사의 테크닉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만큼은 원칙은 기본서로 해야 되나 기본서도 이해가 안 가고 요약집도 이해가 안 갈 바에야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요약집으로 나가고 주교재로 쓰고 기본서는 가지고 다녀야 돼. 부교재로 쓸 거야. 그래서 요약집에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기본서를 또 읽어보고 거기에서 보완하는 형식으로 갈 거야. 이런 강의를 진행시킬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왜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계속 기본서로 하다가 요약집은 문제풀이 코스 7월 8월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에 나오는 활자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 기본서를 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요약집으로 나가니까 요약집은 또 이게 활자체가 또 달라. 이걸 또 머릿속에 입력하는데 이게 서너 달이 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내용도 생소하고 요약집 내용도 생소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작년부터 대폭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기본서에서 적중되는 게, 이 요약집에서 적중되는 게 기본서에 떨어진다면 나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요약집으로 했더니 하나도 출제가 안 됐네. 이래버리면 요약집으로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어. 근데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기본서 적중률과 동일하게 나온 거야. 그만큼 문제 분석을 내가 잘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나올 부분만 발제를 했다는 거지. 이걸 올해 30일에 또 시행을 했는데 올해 또 절묘하게 90%의 적중률을 보이면서 기본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여기에 없는 내용은 기본서 없어. 심지어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요약서의 내용이 이 기본서의 내용보다 내용이
많았어요. 풍부했어요. 그걸 하나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주택법. 주택법 문제. 자, 70번 문제. 주택법 70번 문제 보세요. 70번 문제가 주택 상환사채 납입법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그런 것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답란 봐요. 제일 밑에. 1번이 정답인데 이건 요약집 247쪽에 있어요. 이 내용이 24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247쪽 여기에 이 내용이에요.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택지 구입 및 조성, 주택 건설 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그 밖에 주택 상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투기자금의 승인을 받는 비용의 충당입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출제된 거야. 요약집 적중. 그러면서 이걸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개인 용도, 사적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메가랜드 교재 610쪽에 나와요. 주택 상환사채가. 여기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에 기본세는 없는 내용이야. 이걸 나는 요약집에 실어놨다고. 그대로 적중. 적중률이 뭐가 뛰어나냐 하는 거야.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이게 뛰어나요. 압도합니다. 그러면 기본서로 할 거예요? 요약집으로 할 거예요? 당연히 요약집으로 해야지. 이거보다 낫다니까? 나 이거 메가랜드에서 이게 나한테 강의해도 괜찮아. 나 입증해 보였으니까. 나 이거 프린트로 해서 보는 거라. 나 녹화되고 있어. 과연 기본서를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뛰어나. 적중률이 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서를 달달달 암기했다 하더라도 자, 90점이 만점인 것이다. 이렇듯 공법의 양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법에서 고득점을 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60점 정도 맞고 합격한다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다 합격입니다. 이번 30회 시험 적중도를 보면 기본서 90%와 요약집 90% 똑같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본서 중에는 요약집 적중률을 미치지 못하는 기본서들이 많아요. 시중에. 따라서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도 부동산 공법 요약집으로 2022년 1월부터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1번, 요약집은 내용이 적은 분량이라 여러 번 반복 학습이 가능해요. 2번, 부동산 공법은 기본서를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기에 요약집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어차피 이해 안 가는 거 여러 번 반복하자는 거지. 3번, 기본서는 너무 장황하여 한눈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요약집으로 승부수를 던질 겁니다. 또 한 번. 올해도. 내년에도. 32회 기출문제에 대한 2강렬 공법교실은 어땠나? 1번, 고난도 5문제를 제외하고 동형 모의고사 4주, 쪽집게 특선 3주에서 모든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여기 봐요. 7번에 40문제가 나갔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다니까. 5개 제외하고 다 나와서 다 나와버렸어 지문이.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은 네가 그렇게 강의를 잘하고 쪽집게 강의를 한다면 그때까지 쉬고 9월하고 10월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 안 돼. 이 내용이 전반적인 이 법조문의 영역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지문씩 뽑아낸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지문이 나온다는 걸 공부를 해줘야 돼요.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때 이걸 할 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결석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답은 물론 출제 문제 순서까지도 똑같은 문제, 가로 열고 성장관리계획구역 48번 등 다수가 출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을 맞추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공법 41번 문제부터 출발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똑같은 게 4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것까지 똑같다는 거야. 이것까지. 문제를 적중시킨 게 아니고 문제 여기에 이게 넘버까지 똑같아. 넘버까지. 내가 이거 48번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냈거든. 근데 이게 48번으로 나온 거야. 정답 주거지역. 나도 주거지역이었어. 문제를 적중시킨 게 아니고 넘버까지 적중을 시켜버린다니까.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게. 자, 동그라미 2번. 물론 어느 학원에서나 공부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내용은 공부를 해. 다 공부해. 뭐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공부 안 하는 학원이 있겠어요? 다 하지. 그러나 얼마만큼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반복하느냐가 강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공부했다. 그러나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 하면 이걸 여러 번 출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입력을 시켜야 된다고.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거든. 나는 수도 없이 해서 수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출제된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정 신설된 법조문으로 동영 4주, 쪽집게 3주, 총 합해서 7주죠. 문제풀이가 진행될 때 4번이나 출제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7번 했지. 여기에서 4번 나온 거야. 4번. 4번을 갖다가 똑같은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말. 이거 신설됐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라고 4번을 출제해서 4번.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내가 출제 분석을 할 때 원래 난이도를 보면 난이도 상 30%, 중 40%, 하 30% 출제가 되어지는데 나는 이때 4번 했으니까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는 말을 4번 했으니까 나는 이거 분석할 때 하로 본다고. 그런데 방문각 같은 경우 다른 메가랜드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뭘로 봤느냐? 상으로 봤어. 이게 말이나 돼? 나는 4번이나 했는데 신설된 조문이라 해서 상으로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자기들은 한두 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입력이 되냐고 이게. 나는 4번 했어? 똑같은 문제 가설건축물에 제외한다. 이거 하는 동안에 자, 동그라미 3번. 농지법 2문제는 100% 적중. 심지어는 모르겠다면 정답을 5번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제가 이 말 했어요. 농지법 문제 5번이 하나가 모르겠다 하면은 5번으로 해야 돼요. 그대로 적중. 이것까지 적중된 거야. 이 농지법 문제 2문제가 나오는데 나 이거 농지법 문제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다 하면 5번으로 꼭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당부한 거야. 이게 그대로 나온 거야. 몇 번이 5번으로 나왔어? 79번 문제. 정답 5번. 주말체험연금. 이것까지 나왔어. 이것까지. 이렇게 해도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떨어지면. 동영상 그대로 안 지웠을 거야. 내가 농지법 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5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5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단서 주문을 달기는 했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 웃었다고. 생생해. 그 장면도 내가 다 기억이 나. 그래서 일단
이걸 잘 접어가지고 나중에 봐. 나중에 지금 이거 풀려고 한 건 아니야. 지금 적중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한 거야. 날씨 추워져요? 왜 날씨가 추워져? 왜 날씨가 추워져? 아? 그렇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추워져야지. 눈도 내리고 해야 되니까. 우리 법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 있어요. 이때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이때 이 법은 법으로 이렇게 경음 발음해야 됩니다. 사법 이렇게 하는 거야. 사법이 아니고 사법 이렇게 하는 거야. 사법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 법이 되는 거야. 사법이. 그래서 사법하면 안 되고 사법과 공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크게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나와. 근데 이제 우리 사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 개인사자거든 이게. 그래서 개인 간에 있어서의 권리 의무에 관한 하나의 실체를 다루는 우리 민법이 대표적인, 상법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만 공부하게요.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 9월, 10월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공사, 터닫기 이걸 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건물은 언제부터 쌓아 올릴 거냐면 1월부터 쌓아 올릴 거야. 그러면 이 터닫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쌓아 올리면 무너지기가 쉽다고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처음에는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터닫기를 갖다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11월, 12월이야. 지금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뭐 인문서 과정이라고 해서 별달리 들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강의는 1월부터는 안 해. 다시 안 해.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와. 왜? 부동산 공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이제 1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 토대를 쌓고 기초를 갖다가 쌓고 털을 닦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인문서 단계야. 부동산 공법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 그런 시기인지도. 결석하면 안 돼요. 공법 결석하면 안 되고 다른 시간대 해버려. 다른 시간대. 결석하려면 개인 간에 있어서 권리 의무의 실체를 다루고 있는 실체법인 이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이 공법은 나머지는 다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국제법, 무슨 놈의 헌법,
뭐 형법, 형사소송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공법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뭐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건축법이 우리 전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야. 우리 여기다 혁신도시 들어앉힐 거니까 당신네들 나가시오 하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돈 줄게 보상할게 나가 해도 안 나가. 반드시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이제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내. 그 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수용을 해간다고. 토지 소유자들은 또 협의 보상할 건 하고. 그래서 그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요즘에는 말이지, 젊으신 분들은 나도 이제 그 젊지는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는 물건을 사려면 매장을 가야 돼. 내가 한번 만져보고 입어봐야 돼.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매장 안 가. 온라인으로 다 해. 그래서 우리 옆집도 젊으신 분이 사는데 맨날 물건이 그냥 집 앞에 이렇게 쌓여있어. 맨날 박스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시킬 줄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 근데 우리 애들도 보면 전부 다 그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사더라고.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인터넷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내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운동기구를 하나 샀어. 운동기구를 하나 샀는데 돈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환불 조치할 거니까 이 물건 가져가고 돈을 갖다가 다시 나한테 돌려주시오 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뤄. 그게 벌써 1년 전 일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게 돈을 갖다가 땡가먹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업체가 있다면 하나의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 그래서 얼른 법 하나를 만든다고. 그러한 법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이요. 이렇게 옛날에는 없었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생겨나는 법들, 이런 법들이 전부 다 공법의 종류예요. 다시 한번 볼까?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중고자동차 사고팔고가 없었어. 근데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한 1년 타고 자동차 이렇게 중고시장에 내놓고 팔기도 하고 또 새 차만을 갖다가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어. 그래서 중고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보통 시세를 딱 보니까 한 2천만 원이야. 그래서 세단 좋은 고급 승용차가 중고자동차 나온 게, 그런데 그 차는 1,500에 나온 거예요. 연식도 최근이고 말이지. 그리고 주행거리도 25,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500에 덜컹 샀지.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차가 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침수된 차였어. 그러면 이런 침수된 차라는 차의 이력을 판매자인 중고자동차, 이 판매상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는 자는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깜깜하게 적정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런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자동차를 사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는 중고자동차를 갖다가 판매하는 업자들은 반드시 차의 이력을 오픈시키도록 돼 있어. 이걸 안 하면 500만 원의 벌금을 갖다가 물도록 돼 있다고.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중고자동차 사고팔고가 이게 성행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빨리. 이게 이제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에 관한 이런 또 법률에 해당이 돼. 이걸 빨리 하나 만들어야 돼, 법을. 이런 것 등이 하나의 공법이야. 그런데 잘 봐야 돼. 헌법이다, 형법이다, 형사소송법이다, 뭐 이런 것들, 민법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법전이 있는 공법이라 그래.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종류의 개별법들은 법전이 없는 공법이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법전이 있는 거하고 법전이 없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냐 하는 거야. 이건 함부로 없어지고 그러질 않아. 그러나 이런 것들은 법전이 없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좀 차지하는 비중이 가볍다는 거지. 제가 한 몇십 년, 한 20, 30년 드는 것 같아. 아주 젊었을 때 TV를 한번 봤더니, 난 TV 보는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TV는 안 보는데 지금도 TV를 안 봐요. 이제 뭐 자담회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토속신앙 해가지고 그 무당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신 때가 있었어. 그 자담회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 무당이라고 이 천시받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 고유의 토속신앙으로서 하나의 종교로서 아무튼 인정을 해달라. 이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천주교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속 신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자연 신앙으로 존재할 뿐이지, 하나의 문화 신앙으로만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 그게 정식 세계적인 어떤 종교가 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 경전이 있다고. 성경, 두꺼운 책, 법전이 있단 말이야. 말하는 이런 거, 전이 있어. 전, 성경이 있어. 성경. 근데 미신은, 그거 믿는 그거는, 무속신앙은 이 전이 있어 없어?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투닥거리고 하면 되는 거야. 오래 가지는 못해. 그건 신앙으로서 어떤 정식 그걸 갖다가 입주효과를 다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법전이 있는 것과 법전이 없는 건 아무튼 비중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뭐를 하냐면, 공법 중에서 법전이 있는 공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전이 없는 공법을 공부해.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겨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없었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 이게 법전이 없는 공법의 특징이야. 그러면 이런 것 등이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야. 이런 것 등은 저도 세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법제처 사무관이 한 이 얘기를 빌어서 제가 그 사람이 더
그 사람도 안 세워봤겠지. 그래도 더 세워봤던 걸로 제가 좀 추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법제처 사무관이 5급 사무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러한 개별법인 법전이 없는 이와 같은 공법은 1200여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많지? 이 1200여 개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1200개 정도에서 약 10% 정도가 돼. 그러면 10%라는 것은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야?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120여 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이 공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 거야. 그럼 부동산 공법은 120여 개가 있는데 이거 다 공부하는 거냐? 아니.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고 120여 개의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가지만 우리의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따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기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는 거야. 따라서 120여 개의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120여 개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중에서 6가지야. 이 내용 이해가?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없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이 6가지가 시험 범위인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농지법이 빠지고 구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게 들어갈 줄 몰라. 그러나 다행히 내년에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다른 것은 120여 개 중에서 어떤 것도 안 들어가고 올해와 똑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만 시험 범위로 해.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